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재앙, 데일리 재앙 브리핑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를 해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조언을 바꾸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이른바 녹색 돌풍의 재현을 꿈꾸며 원대하게 창당했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국민의당이 정작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던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들이 안 대표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합류하기는커녕 오히려 미래통합당으로 무더기로 이탈하면서 안 대표가 이른바 고립무원 신세에 처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창당기 초창기에도 이미 군인 출신인 김종로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던 이동석 의원까지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며 이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신용현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그토록 공을 들인 젊은 피로 통하는 김수미 의원,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꾸준히 표가리를 해왔던 변호사 출신의 김삼호 의원까지 자신의 행보를 고심하다가 끝내 미래통합당형을 선택하면서 안철수 대표에게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수민 의원을 충북 지역에 전략 공천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수민 의원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 표밭을 갈아왔던 청주 청원 지역구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27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면접이 끝난 후 안철수계 의원들도 함께 공천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함께 한다고 답했는데요. 실제로 다음날 이들 3명의 의원들이 합류하다는 기사가 뜨면서 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안철수계 인사들의 이탈은 비단 현역 의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원외 인사인 김철근 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단장 역시 27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안 대표가 얘기하는 진영정치 등의 문제에 공감하고 존중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안 전 대표 떠나는 이유가 현실적인 선택이라 항변했습니다. 또한 장환진 국민의당 창준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같은 굵직한 안철수계 인사들이 잇따라 통합당에 합류하면서 국민의당의 위기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통합당과의 통합이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한 라디오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만남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언급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확대 해석을 차단했는데요. 한 안철수 대표의 측근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협력의 문제라면 언제든 만나서 협의할 수 있지만 공간 업무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통합, 선거연대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하는 김철근 전 단장도 기자들에게 어제 안 대표를 만나 뵀는데 통합이나 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기색은 안 보였다고 전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뜻을 꺾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전 대표는 28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만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이미 안철수 대표를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미래통합당으로 이탈한 뒤라 사실상 통합당의 선거연대 제의에 응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혹평이 지배적입니다. 뭐든지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시류를 읽는 눈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거래쟁의에 응했을 텐데 안철수 대표는 미래통합당 측의 제의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뜻만 앞세우다가 자신의 측근들을 죄다 미래통합당으로 이탈하고 자신의 신념마저 사실상 꺾이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잃고 명분도 잃은 상황은 정치인 안철수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상황임을 생각하면 한때는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